이번 강의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은 말 그대로 그쵸, 계산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 체제에서 했었던 계산, 즉 사칙 연산과는 얘네들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을 우리가 연산할 때 새로운 기호를 사용할 건데, 자, 그 기호부터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기호는요, 바로 합집합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합집합이 뭐냐? 두 개의 집합이 일단 필요한데, A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A에 속해 있거나 또는 B에 속해 있는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속해 있어도 되는 그런 집합을 우리는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기호로 A하고 이렇게 U자 모양처럼 생긴 기호를 쓰고요. 요거를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자, X라는 대상이 원소가 되는 건데, 그 원소는 A 집합의 원소이거나 또는 B 집합의 원소가 되면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란 표현은 둘 중에 하나만 속해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또는에 우리 대응되는 집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얘네들 A 또는 B니까 이 전체가 합집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본 집합은요, 바로 교집합이라는 집합입니다. 자, 이 교자가 만날 교자입니다. 느낌 오죠? 그죠? A 집합에도 속하고 B 집합에도 속하는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A,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느낌이 왠지 반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컵 반대로 이렇게 뚜껑을 닫은 모양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U자 뒤집은 모양. 얘네들 그러면 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얘네들은 A 집합에도 속해 있고 B 집합에도 속해 있어야 되니까 한글로, 그렇죠, 그리고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리고라는 말에 대응하는 집합이라는 거, 요거까지 함께 기억을 해 두시기로 합시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 자,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요, 자, 어떤 영역에 색칠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쵸, 얘네들 교차하는 부분, 요 부분이 교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연산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자, 서로소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소?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실수 체계에서의 서로소는요, 이거는 비교해서 같이 알아놓읍시다. 실수에서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그쵸?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합은 당연히 수가 아니니까 서로소라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 즉 A 교집합 B가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더라. 자,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얘네들 관계가 완전히 그냥 남남인 거죠. 자,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요렇게 그냥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걸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요 내용을 통틀어서요, 그럼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첫 번째, 예를 들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A와 공집합을 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A에 속하거나 또는 공집합에 속한다. 당연히 A집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누구 되겠습니까? 공통부분, 그렇죠. 공집합이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기 자신과의 합집합은 당연히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자신과의 교집합은 당연히 교집합. 자기 자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라는 집합과 A, 교, B라는 집합에 대한 합은요, 당연히 누가 될 거다? A와 B의 교집합은 A 안에 어차피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집합이라는 건 동시에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A 안에 들어 있고 B 안에도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집합이라는 건 무조건 어차피 A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A 안에 들어 있는 것과 A를 합했다고 하니 당연히 누가 되는 겁니까? 그쵸. 결론은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요 A, B는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 복사를 하고요. 자, 얘네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우리가 영역을 표현해 보면 분명히 교집합은 여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하고,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A 집합은 여기입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한다는 뜻은 한 번이라도 색칠돼 있으면 그냥 내가 그 집합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A 집합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A하고 A와 B의 합집합을 서로 요렇게 교집합으로 연산하면 이건 누가 되겠느냐?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기를 해보죠. 자, 합집합은 누굽니까? 오케이, 다 합친 거 너다 이겁니다. 그리고 A집합은 당연히 너겠죠. 자, 근데 교집합이라는 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즉, 두 번 색칠을 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도 칠해졌고 여기 초록색도 칠해진 영역은 결국에 오케이, A하고 똑같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A가 나오는구나 라는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요, 얘네들 포함관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자, 합집합에 대해서요, 둘 집합을 합했더니 그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모양인 거죠. 그죠? 마치 네모라는 뭔가 집합이랑 세모라는 뭔가의 집합을 내가 합했더니 지금 네모가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은 당연히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세모가 네모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합집합 또는 교집합에 대한 결과에 부분집합으로의 표현을 바꿔주는 게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이 될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네모집합과 세모집합의 교집합을 했는데 이거는 네모집합이 나왔다. 그럼 이때는 누가 더 큰 집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세모가 더 큰, 네모가 작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네모가 세모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요, A집합과 A와 B의 합집합에 대해서, 자,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오더라, 이 얘기는 당연히 A는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새로운 연산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는요, 자, 누가 등장하는 거냐? 여집합이 등장합니다. 자, 여집합. 요 여자가 한문으로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아, 나머지 집합이구나. 자, 근데 여기서 이 나머지라는 말이 조금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데, 나머지라는 말은요, 전체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여집합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전체라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여집합을 얘기하기 전에는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전체 집합의 개념이 등장해야 됩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뭐 얘기할 때 뭐 자연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알파벳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연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집합은 그 자연수를 모두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파벳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의 전체 집합은 A부터 Z까지를 다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집합을 영어에 이 유니버셜이죠. 그래서 U자를 따갔고요. 요렇게 U라고 많이 기호를 쓰기로 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느냐? 자, 일단 요렇게 전체가 있고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A 집합이 아닌 나머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죠. 이 나머지를 우리는 A 집합의 나머지 집합, 즉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서 어떻게 쓰냐? 요렇게 위에다가 C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C는 이 complement라는 영어에서 또 따와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자 조건제시법으로 그럼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느냐? 얘네들 X는 당연히 누구의 원소이다.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 하지만 누구의 원소는 되면 안 된다. A의 원소는 되면 안 된다. 하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여집합에 상응하는 개념이 또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자, 차집합 바로 느낌이 옵니다. 자, 비슷하죠? 뺐다는 겁니다. 그죠? A라는 집합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만약에 A 집합의 영역에서요.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빨간색의 영역에서 파란색, 즉 B 집합을 여러분 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뺐습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굽니까? 남는 건 그렇죠.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자, 요거 이해되나요? 자, 요거를 그래서 색칠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A에서 B를 빼면 요 영역이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자, 실수하고 똑같아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이렇게 뺀 것처럼 읽을 때는 A차 B 혹은 A차 집합 B라고 읽고 얘네들 계산은 마치 실수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 뺄 때는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는 결과는 우리가 담지 않는 겁니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떤 원소인데 그 원소는 A에는 속해 있지만 그리고 B에는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차집합으로 얘기하고요. 이 차집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주의할 점은 절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A차 B집합과 B차 A집합은요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도 명확합니다. 얘네들은 각각의 영역을 살펴보면 A차 B는 A에서 B를 빼버린 즉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B에서 A를 빼겠습니다. B에서 A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여기에요. 그죠?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에 대한 개념을요 여러 가지 또 성질들이 존재하는데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어떤 A라는 집합과 그 A의 여집합을 만약에 합치면 이건 뭐가 나오겠느냐?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집합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이것도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A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은 밖에 이 친구들이죠. 그죠? 자, 요거를 뭐하랍니까?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치 전체를 다 색칠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나요? 그죠? 오케이. 얘네들 계산 결과는 그냥 전체를 다 색칠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고 해서 전체의 결과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 집합. 요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누구냐? 자, 전체가 아닌 거. 자, 전체가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겠다? 아, 공집합이겠다. 그럼 역으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누구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다. 다음 세 번째. 자, 만약에 A의 여집합, 그것을 다시 여집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다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렸을 때 분명히 얘네들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여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색칠을 하지 않은 나머지. 다시 그림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요 안으로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 결론이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본래 자신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구나.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얘네들 A의 여집합 이 아이는요, 우리가 차집합으로 표현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자, 당연히 A를 뺀 나머지니까 선생님 말 속에서 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체에서 그렇죠, A를 뺐구나. 요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끝날 때까지 데리고 갈 표현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 성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색칠을 좀 바꿀게요. 자, 요거는 페이지를 따로 바꿀까요?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자,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 A차 B라는 이 차집합에 대한 표현을요, 우리가 표현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스포를 그냥 할게요. 자, 어떻게 얘가 변환될 수 있냐면, 얘는 A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분명히 A차 B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죠. 자,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요 그림을 쓰면 안 되죠.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 안에 A하고 이렇게 B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자, 얘네들 세 개가 등장합니다. 자, 일단 A차 B가 어디냐? 당연히 A에서 B를 뺀 영역, 여기입니다. 그죠? 다음, A는 당연히 여기에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B를 제외한 여기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교집합은 둘 다 들어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한번 교집합 처리해보세요. 그러면 둘 다 색칠되어 있는 영역은 어딥니까? 그쵸? 요 A, 순수하게 A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A차 B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결과가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요 표현 A에서 B를 뺀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이 바뀔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또 마찬가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꼭 이거는 거의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똑같은 우리가 영역을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는 마치 A에서 그냥 누굴 뺀 거와 마찬가지다. A와 B의 교집합. 너를 뺀 거랑 똑같네.
라고 요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하고 B를 합친 전체에서 B를 그냥 빼버렸네. 자, 요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뺐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 딱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이 A차 B를 의미한다 라는 거 반드시 같은 집합이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연습을 꼭 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요런 집합의 이제 연산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이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한번 표현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요거랑 같은 표현을 우리가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는 A와 B에 대해서 교집합을 요렇게 연산하면 누가 되는 거다? 그렇죠. B가 되는 거다라는 미안합니다. 선생님 교집합이라고 했네요.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하면 B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A가 B 안에 속해 있을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A와 B의 교집합을 하면 그렇죠. 무조건 A가 나오겠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A에서 B를 빼면 즉 A차 B집합은 뭐냐? 남는 게 없겠다.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A의 이거 반대로 적을까요? B의 여집합 그리고 A의 여집합, 각각의 여집합은 어떤 관계가 있다? 얘네들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속한다.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있을 때 A가 B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요런 관계를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보다 그쵸 작은 영역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섯 번째, 그럼 이번에는 A의 여집합이랑 B집합이랑 합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근데 거기다 B를 더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전부 다 색칠되는 거 눈에 보입니까? 오케이. 전체 집합이 만들어지겠다. 자, 요런 A가 B에 속했을 때, 즉 부분집합일 때 요런 같은 표현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 표현은요,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자, 무슨 관계? 그렇죠. 서로소 관계일 때, 자, 요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면요, 전체 집합에서 A와 B는 서로 완전 남남인 겁니다. 그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같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고, 여기도 똑같이 통일을 하죠. 자, A에서 B를 차집합, 즉 B차 A, 누가 되는 겁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걸쳐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누굴 빼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A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 B차 A는 그냥 그대로 B가 될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A는 반드시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렇게 되겠죠? B를 제외한 나머지 안에 분명히 A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B도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여기 성립하겠죠. 자, 선생님이 이걸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는요, 실제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따로 정리한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A가 B의 지금 부분집합이구나, 혹은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A와 B는 오케이 서로소 관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집합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얘네들 집합의 연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과 여러가지 표현들에 대한 좀 적응이 필요하겠죠. 대표 예제 문제 풀면서 꼭 연습을 해 두도록 하세요.